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로 했죠.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씨와 통화 녹취 공개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 오늘 치러지는 미국 대선과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민주당 소식 등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어젯밤 늦게 대통령실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이제 모레 오전 10시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에는 대통령께서 이제 남미 APEC G20 회의에 다녀와서 이제 이달 말쯤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좀 앞당겨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임기 반환점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가만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남미 페루에 2024 이제 APEC 회의를 가기 때문에 네. APEC 회의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좀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좀 늦다. 예. 그런 어떤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지난 국감 마지막 그 11월 1일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달 중으로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을 할 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날짜 좀 조율만 그동안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APEC 출국 이전에 그리고 또 10월 11일 반환점 돌기 이전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어떤 의견을 아무래도 좀 대통령께서 좀 청취하시고 결정을 이제 어젯밤에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임기 반환점을 두고 마련된 이번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 일각에서는 이제 민심 수습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이제 그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배경.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또 저 용산에서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저녁 밤 10시에 전격적으로 그렇게 발표한 것이 그만큼 절박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 시정 연설을 참석하지 않고 12년 만에 처음인데 참석하지 않고 총리한테 대독해야 한 것부터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나이브했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11월이 사실은 이재명 야당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 그 선고 15일, 25일 이 선고를 11월에 다 있어서 결국 그 여권의 입장에서는 11월이 본인들의 이 그 무대다, 본인들의 시간이다. 여권의 시간이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피해를 보게 되고, 국민적 여론들을 끌고 가고, 뉴스도 몰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런 판단을 했던 것들이, 결국 명태균 사건으로 인해서 뭐 결국 그것을 기점으로 여론이 19%, 20%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10%대로. 그런 가운데, 시정연설까지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뭐 뉴스 보니까 어제 저녁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에 들어가서 건의했다. 뭐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거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급하긴 급했던 거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여론조사라든지 최근에 나온 이제 녹취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일정 변경의 어떤 사유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나흘 만에 명태균 녹취 공개된 이후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뭐 사과 요구도 했고 그동안에 요구했던 뭐 3대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또 반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의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는 아주 그 솔직 그 담백하게 지금 현재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좀 언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경선 초기부터 대통령 캠프에 있으면서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줄리 공세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어떤 정쟁하고 공격을 받아서 사실은 선거 경선 과정에 계속해서 좀 위기인 상황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상황 때마다 대통령께서 좀 정면 돌파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위기 있던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좀 솔직하게 현안을 가지고 좀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면서 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인사교체, 뭐 전면 어떤 쇄신,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연말쯤에 그 내각의 어떤 전면 개편 내지는 대통령실 인사 이런 것들 좀 포괄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네. 좀 알고 있고 이미 또 장관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또 계셨던 분들도 있고 좀 그 시기가 좀 됐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언급을 좀 하면서 특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 중에 지금 현재 어떤 헌법과 그리고 법률에 맞지 않는 어떤 이런 어떤 정치적 어떤 공세 이런 어떤 부분에서까지도 대통령이 좀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 특히 의료계의 어떤 참여와 좀 설득을 하지 않으시겠나 이런 네. 어떤 추측을 합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더 한동훈 구체적으로 대표는 뭐 인적 쇄신, 주변 인사 정리 이런 부분들, 공적 활동 부분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그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언급하신 것을 보면 지난 그 2월 달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파우치백 문제는 부적절한 처신이다는 것을 사과를 하셨죠. 여기서 저는 좀 더 분명히 언급을 하실 거라 보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는 또 본인이 또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장관이 총장 어떤 지휘권을 이제 배제하면서까지 이승윤 지검장 조사한 거라든지 이런 어떤 본인이 겪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실 뭐 그런 어떤 저는 어떤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한동훈 대표하고 지난번 어떤 독대 면담에서도 예. 이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어떤 정신 육체적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상 거의 다 줄이고 있다 이런 것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걸 직접 하실지 아니면 기자들하고 어떤 문답에서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안에 대한 이제 뭐 기자들의 질문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의 답변도 있을 텐데 지금 뭐 야당에서 요구하는 기대치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쇄신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요구 보면, 오늘 그 언론을 보면은 뭐 이거 무제한 그로 이 답변을 하겠다. 네, 토론을 시간이 하겠다.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예, 이건 뭐 저 기자들 궁금한 것들 다 받아서 답변하겠다. 뭐 이런 류의 뉴스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되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또 돼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네. 문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본인이 설명하고 싶은 얘기들이 아니고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장 핵심이 이 김건희 여사 건의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뭐 한동훈 그 대표 얘기했던 특별 검찰 특별 감찰관, 예. 감찰관 가지고. 감찰관은 앞으로의 일을 막는 것이고 지난간 과거 있었던 일들을 해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야당이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네. 그건 뭐 너무너무 당연하지만은 플러스 그것에 우선해서 특검이 먼저다. 70% 국민들이 70% 이상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관련돼서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은 결국 특별 회견은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 특검 속 기존의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등등 기존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에 플러스 지금 기폭제가 되고 있는 10%대의 그 여론의 이 그 기폭제가 된 명태균 사건만 해도 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떠나서 본인까지
대통령 본인까지 관련된 이런 건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설명 가지고 국민들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각 전면 쇄신하고 용산 인적 쇄신하고 새롭게 국정 기조를 다잡아 가야 되는 것은 얘기 안 해도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정말 지난 2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 내 것을 내놓고 국민들에 함께 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김건희 생각합니다. 여사 관련한 특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기자 일문일답에서 질문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어떤 답변이 나올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제 시정연설에 대통령께서 이제 안 오시고 이제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았습니까? 11년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 하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야당에서도 대통령의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라든지 또 국회와 관련한 어떤 언급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참석하지 않은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당히 조금 염려스럽고 좀 유감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은 분명한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부산에 갔을 때 돌을 맞고 가겠다 그런 어떤 말씀도 하셨는데 국회에 오셨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지금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선 어떻게 보면 이제 불복을 하는 이런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대통령이 예년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어떤 때는 보이콧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악수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악수를 하면서 이제 그만두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든지 또 지금 상황은 잘 아신 것처럼 대통령 탄핵과 또 임기 단축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운영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고 또 국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청문회에서 어떤 정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야의 어떤 합의를 거치 않고 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행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우면서도 특히 또 입법부와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입법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집행부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민주당의 협조 당부를 하는 그런 언급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야당에 대한 어떤 그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담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야당 대표와의 어떤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제안이 지금 시점에서 영수회담이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또 정치 일정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일정상 현실적이지 않지 않겠으면 바로 또 외국 가야 되고 또 뭐 이제 임기의 절반이 끝나고 시작되는 이제 그와 관련된 또 뭐 국민들에게 입장을 또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있는데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당장 이뤄야 되는 건 뭐 월말이나 좀 잡아서 얼마든지 선언적으로 전형적으로 야당 대표하고도 함께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실 수 있고 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취임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또 지금 국회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지금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국정 4대 개혁 목표를 놓고 뭐 반드시 하겠습니다. 야당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있습니까?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수모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해라는 것. 과거에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돼서 11년째 계속돼서 10년이 넘었으면 이제 관례로 된 거거든요.
본인 지난번에 최초 임기 시작하자마자 국회 시정연설을 오셨을 때인가요? 네. 그때 물론 야당이 보이콧하고 반대했습니다만은 그때 이명박 대통령 아니 윤석열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그 민주주의 파괴고 헌정 질서 의회 민주주의에서 이 관리를 무시한 부적절한 처사다 뭐 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때 그 입장을 표명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어려워지니까 욕할 것이다 반대한다 뭐 특검 요구할 것이다 그랬지 언제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겠습니까? 네. 그런데 시정연설까지 오지 않는 그 반의회주의의 그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특히나 야당과의 공조가 국정 수행의 기본이다라는 그 기본 인식은 집권당이 다수당일 때도 그 숨통은 트여 있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얼마나 어목했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숨통은 트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불통이잖아요. 그걸 뭐 야당을 탓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어떤 뭐 정치의 어떤 복원이라고 할까? 야당이나 국회와의 어떤 그 태도 변화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이걸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한 끝에 지도부에 위임했고 이제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부터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가 4년간의 공방 끝에 이제 폐지 수준을 밟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당 내부에서는 약간의 또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외연 확장이나 중도 확장 이런 것의 하나의 어떤 일환으로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는데 이해득 씨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연 확장, 중도 확장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를 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 정기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금투세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국내 큰 손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정시의 좀 붕괴를 우려하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대표 금투세 폐지에 어떤 결정을 하지 않나 싶고 뭐 늦게나마 저희 당에서는 찬성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문제가 너무 지금 시간을 끌면서 너무 많은 투자 자금들이 정치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좀 우려가 있고 또 아마 민주당 내에서 서가모 의원님도 지난번 토론 때도 반대를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그리고 민주당 진영 내에서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측면에서 내부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설득할 것인지 물론 뭐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했던 민주당하고 달리 뭐 비명행사, 치명행제가 되면서 거의 뭐 압도적인 이재명 대표 어떤 지지하는 어떤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저변에 깔린 많은 또 민주당의 어떤 원래 어떤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서는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 결정을 한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어가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 특히나 정책의장까지 이거는 폐지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반대를 했고 그 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당내에서 찬반, 심지어는 정책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이렇게 이 의견들을 조율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렵게 결정하고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증권거래소 이거를 폐지해서는 그냥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왜? 이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 세율을 대폭 낮췄거든요. 그러면 세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소득이 있으면은 과세 있어야 한다. 세금 물려야 한다. 기본 원칙이고 이거는 명백하게 부자들을 위한 법이 틀림이 없습니다.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최소한 한 15억, 20억 정도, 저는 중국 잘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5억, 20억 정도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 최소한 네. 10억 이상 투자를 네. 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하는데 네. 명백히 부자들을 위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네. 이 금투세를 도입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금투세를 이게 폐지해버리면은 네. 그러면 증권거래세 낮춘 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네. 심지어 교부금까지 지방 교부금까지도 그 갖다 집어 넣어서 해야 될 네. 살림을 꾸려야 될 이럴 상황인데 예. 이런 이 금투세 예. 당연히 민주당의 기본 원칙에는 배치가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이 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가피하다. 예. 그 어려운 장세를 갖고 있는데 민주당의 당의 기본 원칙만 가지고 네. 고집할 수는 없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의원들의 토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 결론이 도출돼서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렵게 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앞으로도, 예. 정치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때그때 상황들을 국민들의 상황을 맞춰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저로서도 저 입장하고 상관없이 사람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현실을 좀 감안한 것이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잠시 2시부터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지금 뭐 초박빙 선거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예측하시고 예, 지금 계시는지. 정말 예. 그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결국은 이제 미국 선거는 이제 선거인단 언론 너싱 게임이기 네.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합주, 즉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러스벨트 그리고 예.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선벨트 7개 스윙 스테이트. 주의 그 스윙 스테이트에 있던 결판 여부가 다른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최근 예. 여론조사에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유리한 부도 있고 또 예. 트럼프가 유리한 부도 있기 때문에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뚜껑을 뭐 열어봐야 되죠. 요동치죠. 선거라는 게 왔다 갔다 요동을 칩니다만은 이 바이든 물러나고 헤리스가 좀 올라갔는데 예. 또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거의 되는 걸로처럼 이렇게 정설처럼 굳어지더니 예. 또 최근 조사에서 바뀌었죠, 러스벨트 또. 스윙 예. 스테이트에서 바뀌는 거 보고 그야말로 숨죽이는 알겠습니다. 며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뭐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건 또 한번 평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